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교육행정의 동기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탐구해볼 내용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요인, 위생요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어떠한 근거하에서 이런 동기위생 이론을 탄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데 허즈버그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욕구를 가진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욕구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 가지는 부분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까지가 메슬로우 욕구 위계설이면 이 부분은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은 동기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나오게 될 혹은 다루어야 될 동기 요인들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에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즈버그의 이론도 이 메슬로우 욕구 위계설을 바탕으로 하되, 메슬로우는 성장 욕구, 결핍 욕구로 나누었다면 허즈버그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누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비교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이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을 교육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시험에. 그것은 직무풍요화겠죠. 그래서 이 직무풍요화가 무엇이고 이 직무풍요화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간단하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맥락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동기 이론,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이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이론이 어떤 배경 하에서 탄생하고 나오게 됐는지 약간의 맥락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시켜 놔도 이게 잘 인출이 되고 또 잘 파지가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이론은 개인 내부에 있는 욕구 에너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일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내부에 있는 어떤 동기 요인을 찾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에게 어떠한 요소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을 일으키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일으켜내는 작업 환경이 무엇인지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이 어떠한 작업 환경이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따라서 이게 어떤 욕구를 유발하는지, 이렇게 따라서 인간의 동기를 살펴본 게 바로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따라서 욕구 에너지보다는 외부의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일단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9년 허즈버그는 200여 명이 넘는 회계 전문사와 엔지니어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즐거웠고 가장 만족했던 상황과 불만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즈버그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동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거를 살펴볼 때 인간 내부를 살펴보기보다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 만족과 불만족,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환경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탐구를 했습니다. 이를 12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욕구를 가졌는지,
어떠한 욕구의 위계를 이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즈버그는 이러한 탐색 환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욕구는 접근 욕구와 회피 욕구 두 가지로 이분화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출발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이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접근 욕구와 회피 욕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접근 욕구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슬로우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탐구하는 거, 뭔가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접근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성장하고 자기 실현 욕구,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 허즈버그 이론의 포인트 연결 잘 못 시키시는데 이러한 접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허즈버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족감이 상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욕구는 접근 욕구와 회피 욕구로 이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접근 욕구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만족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간은 회피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회피 욕구는 뭐냐면 불쾌감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뭘 회피하냐면 이거예요. 더운 데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목이 마르면 그 목이 마른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서 그 목이 마른 거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피 욕구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우면 시원한 곳에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더운 것을 그런 불쾌함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회피 욕구는 뭐냐면 회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족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전의 전통적인 견해들은 불만족은 만족의 대립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족의 대립은 불만족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허즈버그는 다르게 봤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접근 욕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접근 욕구가 충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만족으로 간다. 만족감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의 대립이 불만족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허즈버그는 뭐냐면 이 접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무만족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접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불만족한다는 이런 느낌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즈버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탐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탐구하고 그게 안 됐으면 놓고 그냥 거기서 스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것처럼 안 마시면 불쾌감이 일어나는 그 불만족의 상황,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근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이 일어나고 접근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만족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회피 욕구를 보세요. 회피 욕구는 뭐냐면 회피 욕구가 충족되면 불만족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피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만족이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만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의 만족은 뭐냐면 무언가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시 말씀드리면 회피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은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불만족이 없어지는 무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피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불만족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에 대립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무불만족이고 만족에 대립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무만족이라는 거죠.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뭔가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이원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아니라 그냥 무만족의 상태고 그 다음에 불만족 상태를 충족하게 되면 불만족이 없는 게 되는 거고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쉬운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쐬는 환경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워서 땀이 나서 막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게 더워서 이 더운 거를 없애고 이런 불쾌감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발생하겠죠. 생리적 욕구예요. 더우면 더운 게 싫어서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럼 시원한 곳으로 갔죠. 자, 에어컨이 트는 환경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피 욕구가 충족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만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만족했었는데, 자, 더운 데 있으면 뭐다? 불만족 상태다. 왜? 땀이 막 나니까. 근데 차가운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 불만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불만족이 차가운 곳으로 가면 불만족이 없어진 것이지, 거기서 갑자기 내가 뭔가 동기가 생기고 뭔가 일을 하려는 욕구가 막 샘솟아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더웠을 때는 짜증나서 일을 안 해서 능률이 저하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차가운 환경을 계속 틀어준다고 해서 그게 나의 만족감을 계속 불러일으켜 내가지고 내 어떤 나의 동기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막 증가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바람을 틀어주면 내가 원래 할 수 있을 만한 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기 싫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더웠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시원해졌으니까 내가 원래 하던 것만큼만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만족이 없는 상태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준다고 해서 나의 자금 능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면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수준보다 더 낮은 단계의 작업의 생산량을 보이는 건 맞아요. 왜? 더우니까. 왜? 그 덥다는 거는 내가 불만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시원하게 해주면 이 불만족이 없어져요. 회피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족이 만족으로 갑자기 가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족으로 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일을 막 동기가 작용한다는 건데,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하면 불만족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수준만큼만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지, 불만족이 없는 상태만 도달한다는 거지, 거기서 일을 더 해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접근 욕구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접근 욕구와 회피 욕구. 접근 욕구 충족 시 만족감 상승. 접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감이 없는 그냥 무만족의 상태다. 회피 욕구는 불만족 없음과 불만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이 예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그래도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접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정신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족시켜 주는 뭘 마련해라?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즈버그는. 그리고 인간은 회피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쾌감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있으면 이 불쾌감을 회피하려는 회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더운 곳이 아닌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두 가지를 다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지 생산성이 가장 최대치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허즈버그는. 그래서 접근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슨 요인이라 그러냐면 동기 요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접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 하고, 인간의 회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생산 능력 증대를 가져오는 요인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위생 요인은 생산 능력 증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지 작업 수행의 손실을 예방하게 해주는 요인인 거예요. 원래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손실을 예방하는 거. 동기 요인은 원래 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더 할 수 있는 거. 자, 원래 하고자 하는 수준,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뭐다? 동기 요인이다. 근데 원래 수준이에요. 원래 수준보다 낮은 이 상태, 이 원래 수준만큼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원래 수준보다 더 적은 상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만족 상황이 되면. 그래서 원래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냥 원래 수준까지만 해주는 건 뭐다? 위생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는 그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